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고스탁 대표 블루잉입니다. 자, 오늘도 저녁 방송에서 강의를 해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앞전에 강의를 해드렸던 눌림목, 이제 1차 강의가 끝났습니다. 오늘 상강에서 강의를 좀 해드릴 내용은 눌림목 2차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눌림목 1차 관련해서 강의를 좀 지속적으로 잘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들도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만족해 하시리라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이 강의 내용을 들을 때요, 다른 사람들 보면 별거 아닌 내용 가지고 그냥 우리가 볼 때 이제 강의해가지고 그냥 팔아먹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저녁 방송에 강의해드리는 거는 앞으로 전에 말씀드렸지만 평생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초적인 거 잘 해놨다가요, 나중에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한번 잘 뜯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충분하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꼭 여러 번 연구를 하셔서 꼭 써먹어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따, 목이 벌써 갔다. 예. 자, 오늘 강의해드릴 내용은 눌림목 1차 관련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목차를 보게 되면 눌림목 2차 정의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고요. 눌림목 2차 매매기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눌림목 3차, 눌림목 2차, 눌림목 2차 매도구간까지 다 이렇게 해서 한 4파트 정도가 되는데요. 일단 이 강의를 아마 이틀 동안에 다 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루에 하나씩 해서 차츰차츰 강의를 해가지고요, 우리가 볼 때 여러가지 종목들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 내용을 꼼꼼하게 해가지고 눌림목 2차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눌림목 1차 강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강의 들어보신 분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윙님 방송 강의 들어봤습니다 하시면 1번 찍어보세요. 방송 강의 들어봤습니다 하시면 1번 찍어보세요. 예, 방송 강의 들어보셨습니다 하시면 1번. 한 번에 들어봤습니다 1번. 처음 들어봅니다 하시면 2번. 처음 들어봅니다 하시면 2번. AP34333937님. 되게 어렵다. 예, 저번에 그거 체험권 신청 안 했었는가요? 예. 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강의는 오늘 짤막하게 한 20-30분 정도만 하고, 예, 짤막하게 30분 강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는 눌림목 2차입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구분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눌림목 1차와 눌림목 2차를 구분하실 수 있죠, 그죠? 자, 우리가 볼 때, 다시 한번 더 정리하자면, 먹고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셨을 경우에, 이런 원상이나 투상을 가게 될 경우에, 다음날에 우리가 볼 때 이 자리를 우리가 눌림목 1차라고 얘기를 하죠. 뭐, 보통 도지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뭐, 다 도지야. 뭐, 이렇게 가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든가, 뭐, 이렇게 관리가 돼요. 이게 눌림목 1차입니다. 이게 1차 자리고요. 이게 끝나고 나서 종가 마감하고 그 다음날, 주무시고 그 다음날에 어떤 자리에 나오잖아, 이 자리가. 먹고 이거. 그지? 이런 자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리가, 이 다음에 이 자리가 들어갈 때 이 자리를 우리는 무슨 자리를 하냐면, 이 자리는 우리는 눌림목 2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눌림목 2차라고 합니다. 이 다음날인 이 자리를 눌림목 2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급등주 볼 때 눌림목 2차와 눌림목 1차를 합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우리가 볼 때 급등주 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급등주 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급등주 조정에는 눌림목 1차가 있고 눌림목 2차 자리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눌림목 2차 자리에서는 우리가 크게 방향성을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1차는 단순합니다. 1차는 단순합니다. 그냥 1차 자리 제일 중요한 게 저번에 복습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눌림목 1차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눌림목 1차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눌림목 1차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했죠? 이 자리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했습니까? 다른 거 기억하지 말았지? 뭐가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눌림목 1차는 뭐가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종가 관리가 절대적이다. 종가 관리를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이 종목 다음날에 주가 방향성이 좀 틀려집니다. 방향성이 틀려지고요. 그런데 눌리면 일단 되게 쉬워요. 왜? 종가 관리를 잘 해주니까.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이거 눌림목 2차라는 게 문제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급등주 들어갈 때 이 눌림목 2차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잘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눌림목 2차는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정말로 급등주에 공략하신 분들 중에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놓치셔야 돼요. 예. 급등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등주의 꽃. 제일 멋진 자리. 급등주의 꽃. 급등주 마지막. 우리가 급등주의 궁극적으로 이 부분을 분석하는 이유는 급등주에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맞고. 조정을 받는 것이냐, 급등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주식의 이 세 가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맞죠? 조정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다음 날에도 역시 이런 조정 자리를 예상하셔야 됩니다. 역시 종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종가 관리를 좀 해준다. 이런 게 조정 자리. 아니면 다음 날에 급등을 합니다. 다음 날에 급등을 합니다. 다음 날에 급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합니다. 아니면 다음 날에는 주가가 죽습니다. 네. 그렇지만 요새 장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잘 죽지는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죽으니까 이런 자리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볼 때 요 조정 우리가 볼 때 지금 뭐냐면 하락하는 날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세력들이 목표 수익을 다 챙겼을 때, 챙겼거나 세력들이 입장에서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나오고요. 조정받는 부분은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급등하는 거는 언제 들어와야? 오전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요 자리에 들어간 거니까. 자, 그럼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이것도 계속 시작했다.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강의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념 좀 정리 좀 되셨으니까, 이제 앞에 내용을 좀 더 뜯어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 눌림목 2차 자리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쇼부를 보는 장세다. 쇼부를 보는 장세다. 급등주 2차 자리는 무조건 쇼부를 보는 장세다. 꼭 기억합니다. 언제 쇼부를 보지? 언제? 급등주는 쇼부를 보는 장세다. 언제 쇼부를 봐요? 녹화는 하고 있고, 녹화는 본인들 못 봅니다. 무방 들으신 분은 못 봐요. 언제? 그렇죠. 10시 안에. 10시 안에 쇼부를 봅니다. 꼭 기억을 합니다. 예? 네. 앞서 얘기했듯이 급등주 2차 자리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요? 왜 리스크가 있죠? 왜 리스크가 있겠습니까? 급등주 2차 자리는 왜 리스크가 있겠죠? 왜요? 왜 리스크가 있겠죠? 급등주 2차 자리는 왜 리스크가 있을까? 단편하죠. 왜 리스크가 있습니까? 급등주 2차 자리는 왜 리스크가 있을까? 안정적입니까? 안정은 개뿔이죠. 안정은 없어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요? 왜 리스크가 있습니까? 왜 리스크가 있을까요? 급등했기 때문에. 단편하죠, 그죠? 그렇죠. 급등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를 해버리면 단타족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세력들도 물량 어느 정도 털어놨던 자리니까, 그렇지. 시력 물량이 많으니까 다 맞는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리스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그렇죠. 정확하게 나오게 되면 우리 도깨비 다 적어놨지만. 왜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10시 넘어서, 즉 우리가 손실을 많이 보는 장세는, 많이 보는 시점은 10시 넘어가지고 10시 30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은 단기 매물 쏟아져요. 안 쏟아진 줄 알아도 다 쏟아져요. 많이 쏟아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눌림목 2차 종목 자리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주식하는 부분은 거의 다 리스크를 안고 주식을 해요. 주식하는데 리스크 없는 종목 없어요. 떨어지면 홀딩하는 거라 한두 종목이야지. 한두 종목이 추천 종목 10종목 들어가갖고 확률이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깨놓고 여기서 오늘 우리 방에서 들어가서 종목들 보라 했던 종목 전부 급등하지 않아요. 등 다 살 수는 없어. 왜? 포트폴리오 구성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려. 역지사 입장 바꿔서 생각해봤을 때 과연 당신이 해놓이고 내가 회원이라면 내가 종목을 10개씩 15개씩 일주일 동안 종목을 20개 30개를 줘버리면 그 종목 중에서 과연 수익 나는 종목을 본인이 살 수가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우리 방에서 저번 주부터 계속 봤던 종목도 계속 수익이잖아. 급등하는 것도 우리 중에서 상한가 가는 종목도 우리가 보는 것들이고 우리가 메인 종목 넣었던 종목이 상한가고 그러잖아. 그게 하루 이틀 차이밖에 안 나죠. 어찌 보면 뭐 당장 정리했더만 오장에 급등해보는 경우 되게 많고 그죠? 종목이 별로 안 들리잖아. 그죠? 그런 이유는 우리가 볼 때 수급이 좋은 종목도 보겠지만 시장의 주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정리하고 나오는 시점이 대부분 다 눌림목 2차에서 정리를 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급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급등주 눌림목 다 또 얘기하겠지만 급등주 2차는 뭡니까? 모 아니면 도입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등 아니면 급락이에요. 언제 10시 안에 뭔가가 들어와야 돼. 시옵으로 봐야 돼. 오케이. 들어옵니다. 절반 팔아먹고 상가 놀이라고. 그지?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KDG 상가 갔잖아요. 며칠 전에 뭐 이날 눌리면 2차 자리입니까? 라고 좀 그렇지만 이거 없다 생각하더라도 이거는 뭐 우리가 볼 때 악재공시 나왔거든. 이런 거. 이거 없다 생각하고 이거 없다 생각하고 이거는 장 후반에 공시에 나와가지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종가 관리 잘 됐지. 그 다음에 급등에 상가 가야 돼. 못 가면 매물이라. 그래서 아침 안 나니까 우리 오전에 정리하고 나왔으니까 오전 뚝 떨어지잖아. 기억나죠? 재미없으면 정리 나옵시다. 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이스타코. 응? 이런 거 나왔는데, 안 나오네. 다시 삽시다. 1800 이탈 됐으면 그냥 들어가세요? 빵! 급등, 오케이. 됐다. 10시까지 봅시다. 10시까지. 우리가 볼 때 종목이라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지? 그러니까 조정발 확률은 아주 떨어집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기억을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모 아니면 도기 때문에, 주의 시험에 볼 때, 모 아니면 도이기 때문에 오전 10시 안에 반드시 뭘 가린다? 쇼업으로 본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쇼업으로 본다. 그리고 우리가 눌림목 2차에 정의를 내렸을 때는 100% 세선 종목이나 테마선 재전 종목들은 적어놨어요. 손실을 보더라도 들어간다. 들어가야 된다. 들고 있어야 된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뭐 어지러우니까 중요합니다. 별표 칠 거 요거 하나. 쇼업으로 본 장세다. 무조건 기합니다. 몇 시까지? 다 필요 없어. 10시까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요거 별표 2개. 눌림목 2차 되는 종목은 손실을 보더라도 100% 세너준 종목이나 테마선 대자는 종목들이 조정을 받게 되면 무조건 장중에는 홀딩합니다. 버리면 안 돼요. 물량을 줄일지언정 절반 정도 조절하거나 줄일지언정 다 팔면 안 돼요. 그게 첫 조정일수록 더 사야 됩니다. 흔들어 줄수록 더 사야 돼요. 왜? 더 갈라고.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이런 거. 더 사야 돼요. 상 맞잖아. 조정 상. 오케이 나이스. 이제 이게 뭐야? 상 조정 상 급등 상 그죠? 일어난다고. 뭘 패턴입니까? 상상 조정 상. 그지? 그러니까 좀 이따 기다려보세요. 다음에 강의할 테니까. 100% 세력선 종목이나 테마선 대장 종목들은 손실 보더라도 그대로 들고 간다. 왜? 더 크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상한가 2파 자리의 첫 공략 구간인 만큼 상한가 2파 자리, 즉 우리가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한가 2파 자리. 우리는 이걸 묶어봤었을 때 저번에 얘기 드렸죠. 앞전에 강의 드렸습니다. 꼭 강의가 기억하라 그랬어요. 또 끄집어서 또 강의 문제 까먹지 말고.
이 자리를 상한가 1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조정이고 그 다음에 들어온 걸 상한가 2파라고 합니다. 조정이고 상한가 3파라고 하는 거예요. 맞다, 그죠? 큰 걸 먹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략을 하는 겁니다. 더 큰 걸 먹기 위해서 많이 흔들어 놓는 거고, 그제? 2파 첫 공략 구간인 만큼 단기 시세가 나오면 필히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상한가를 노린다. 자, 상한가를 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절반 매도 치고 나와서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절반 매도 치고 나머지 물량은 절반 매도 치고 나머지 물량은 절반 매도 치고 나머지 물량은요? 절반 매도 치고 나머지 물량은 어찌 합니까? 절반 매도 치고 나머지 물량은 그렇죠. 매수 구간 손절가 잡고 대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왜 손실 보면 안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볼 때 좋은 쪽으로 얘기를 했었을 경우에 이렇게 상한가 찍다가 그지 조정 받아주고 다음날에 이렇게 상한가 가면 되게 좋은데 꼭 꼬라지 보니까 뭐 이래 상한가 가는 종목이 없고 어떤 날을 보니까 뭐 종목들이 보면 갔다가 이렇게 뭐 윗꼬리 쭉 달고 빠지는 경우도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와서 윗꼬리 쭉 이런 식으로 윗꼬리 꾹쭉 달고 그지 그지 뭐 이거 이래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래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무조건 매수관 손절가 설정하고 본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 만약 뭐 이렇게 빠진 날도 있잖아. 갑자기 뭐 아침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아침에 상가 나왔는데 오장이 빠져고 뭐 이렇게 그지? 뭐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그지? 이런 식으로 뭐 떨어갔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장 후반에 그지? 되게 많아요. 그지? 꼭 매수관 손절가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요라고 물어보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 많이 했고 단타가 많이 꼬였고 세력도 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상한가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다음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다음날에 상한가를 갔다면 추세가 꺾일 때까지 두고 합니다. 즉 적어놨다 그죠? 전 고점 또는 심리적 가격까지는 홀딩합니다. 다 적어놨잖아. 이것도 그냥 오늘 만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작년에 만들었던 거거든요. 똑같잖아. 전 고점.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죠. 전 고점 들어가 있어. 뭐 심리적 가격 들어가 있어. TPC 같은 거 만원까지 들어옵니다. 만원까지 윤호 직접 찍는 거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이런 거. 뭐 기화공룡 5천까지 들어오네. 뭐 이런 것들 다. 여기서 눌림목 2차라는 거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다음 주에까지 계속 강의는 이어집니다. 광공으로 강의 듣고 나가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강의를 앞으로 계속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눌림목 2차라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쇼분을 보는 장세입니다. 네. 쇼분을 보는 장세입니다. 쇼분을 보는 장세고 쇼분을 보는 장세일수록 뭘 보셔야 되냐면 이 종목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 내가 사도 되고 어떤 사람이 사도 되고 딴 사람이 사도 될 만큼 종목이 상당히 다른 사람들 많이 사는 리스크가 안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런 종목에서 대부분 다 급등을 해요. 자, 우리가 볼 때 개인들이 제일 많이 손실을 보는 구간 중에 하나가 눌림목 2차 구간입니다. 언제? 눌림목 2차 구간은 언제 손실을 많이 보죠? 눌림목 2차는 언제 손실을 많이 봅니까? 눌림목 2차는 손실 언제 제일 많이 보죠? 눌림목 2차는 언제 손실을 제일 많이 봅니까? 언제 손실 많이 봐요? 네, 장중에 손실을 많이 봅니다. 몇 시에 손실을 많이 하냐? 10시 30분, 1시 30분에 손실을 많이 봅니다. 그래 정해졌어요, 보통. 회원님들만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다음 강의도 물론 하겠지만 뭐 내일이나 지나시면 여러 종목을 좀 하겠지만 예. 매수 구간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또 계속적으로 하겠지만 계속합니다. 계속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역시 첫 번째 들으셔야 하는 개념 정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눌림목 2차에 들어갈 때는 항상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중요한 거는 요 적어놨다 그죠? 요 적어놨어요. 다 해놨습니다. 100% 뭐고 이거 100% 세로순 종목이나
혹은 테마서 대장 종목들은 손실을 보더라도 들어갑니다. 더 사야 됩니다. 왜요? 그 종목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주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종목에 우리가 볼 때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되게 많아요. 그게 우리가 볼 때 그 종목이 많을수록 그 종목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종목일수록 S급이나 A급으로 분류합니다. 같은 날 A급의 써렌전자 상한가를 가니까 밑에 종목들이 지라같이 움직인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종목의 상한가를 감으로 해서 주변주 쪽에 얼마나만큼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그런 거를 우리가 주도주라든가 그죠? 시장의 이제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눌림목 1차나 2차 자리는 급등기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리겠지만 급등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크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내 뽑아가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내일 써렌전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상 한번 해봅시다. 써렌전자는 내일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써렌전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겠게요. 써렌전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올라가거나 급등하거나 조정받거나 폭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까? 그죠? 뭐 예를 들어가서 이렇게 투상도 갈 수도 있겠죠? 세력들 마음 아니겠어요? 투상도 이래 갈 수도 있을 끼고 이래 또 갈 수도 있을 끼고 그지? 이게 아니라면 모르지 나야 봤을 때 이래 갈 수도 있을 끼고 이런 식으로 조정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또 조정 받을 수도 있겠죠? 그지? 뭐 밑거리도 심하게 달 수도 있을 끼고 그죠? 이렇게 달 수도 있을 끼고 뭐 우리가 보게 될 경우에는 뭐 이렇게 달 수도 있을 끼고 그지? 뭐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일 아침에 뭐 또 잘못돼가지고 뭐 시장이 뭐 이래가지고 훅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일단은 우리가 보게 될 경우에는 이 종목에서는 우리가 뭘 해석하셔야 되겠습니까?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걸 매물대를 보시고 이 종목이 연속성을 많이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시장에 내일 돈이 갈 데가 없으니 내일 이 종목은 거의 매물대를 향해서 움직이니까 이 종목 조정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눌림 1차로 해석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 회원님들이 배우신 거를 앞전에도 강의해드렸지만 눌림 1차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써먹어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계속적으로 수익이 많이 납니다.